이 이야기는 뷰티 블로그 영상으로 유명해진 한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노력 끝에 팔로워 100만 명을 달성했죠. 하지만 기뻐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삶으로 말이죠. 뷰티 블로거 게임을 통과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리즈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시아는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잘생긴 남자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누군가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시안의 눈이 뜹니다. 사실 이것은 시안이 본 꿈이었고 그녀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며칠 전 시안은 자신의 브이로그 작업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는 구독자들에게 메이크업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에게 나쁜 일이 생깁니다. 길을 건너다가 우연히 차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고통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우연히 차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고통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죽지는 않았지만 몸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안의 영혼은 그녀의 또 다른 세계에 도착했고 거기서 잭이라는 AA를 만납니다. 여기서 시안은 결국 자신이 어디에 온 것인지 놀랐습니다. 하지만 잭은 이 질문에 곧바로 답합니다. 그는 시안에게 그녀가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시안의 질문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갇히게 되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잭은 그녀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불려왔다고 밝힙니다. 그녀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시안은 놀랐고 잭은 그녀에게 뷰티 블로거라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게임은 미용 제품과 관련이 있었고 그녀는 초대받았습니다. 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잭은 그녀의 인기와 열풍을 보고 그녀보다 더 좋은 참가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잭이 게임의 몇 가지 보상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정신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실제 회사와 제품과 유사한 미용 제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 회사와 그들의 제품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제 시아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 없이 이 게임을 준비합니다. 그 후 잭은 얼굴을 바꾸고 잘생긴 남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안에게 게임에 참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게임의 열쇠로 문을 엽니다. 그는 시안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참이었지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시안이 게임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녀는 게임에 들어갔고 그녀 앞에는 화장품 키트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같은 화장품 키트 안에는 붓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만지자마자 그것은 단순한 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런 모습으로 그녀에게 조언을 해줄 잭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에 온 하녀가 보입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무언가 큰일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시안에게 다른 자매들과 함께 큰 부인이 자신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자매들과 함께. 그래서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을 왕비의 시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안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하녀가 몇 가지 게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 자매가 어머니가 다르지만 자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부인이 모든 자매들을 자신에게 불러들여 그중 몇 명을 왕실의 하녀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후 시안 앞에 준비를 하기 전에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가 표시되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자마자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시아는 게임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로 말이죠. 그리고 이걸로 화장품 가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화장품이 없어서 화가 났어요. 그러자 잭이 화장품을 원하면 레벨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레벨을요? 그리고 레벨을 성공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화장품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했어요. 화장품이요? 자, 이제 시아는 준비를 마치고 세 자매가 있는 자기 궁전으로 왔어요. 있었어요. 셋 중 한 자매가 시안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후 마님이 들어와 오늘 시험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들을 시험할 특별한 심사관이 불려왔습니다. 심사관에 따르면 그녀가 궁궐 시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들에게 30분의 시간을 주며 그동안 화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꾸미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모두들 그 일에 열중했습니다. 시안이는 화장 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전혀요.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안 왔죠. 제대로 된 화장품을 받지 못하자 여기저기 자기 생각대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자기 머리로요. 시간이 다 된 후 하나하나 확인을 받았어요. 모두 엉망으로 화장을 해서 마담에게 혼이 났어요. 마담한테요. 시안이는 아예 화장을 안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마담은 시안에게 몹시 화를 내며 탈락시키려 했어요. 그때 언니는 상황을 이용해서 시안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시안을, 그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안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반대로 대답합니다. 언니가 하는 험한 말들이 앞으로 궁궐에서 가문의 이름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의 분노가 언니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섯째 언니의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째 언니는 시안을 때립니다. 그리고 시안은 놀라고 게임은 잠시 중단됩니다. 이후 시안은 놀라고 게임은 잠시 중단됩니다. 그러는 동안 잭이 그녀에게 와서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안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잭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잭은 그녀에게 보상으로 특별한 화장품 세트를 줍니다. 이제 시안은 마음속으로 기뻐합니다. 게임에서 다친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 화장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여섯째 누이는 감금되어 다시 결혼하도록 보내집니다. 그리고 시안은 여섯째 누이 앞에서 자신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직면해야 했던 거기서 차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남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시안은 마님 눈에 들기 위해 이 모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궁으로 갈 수 있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죠. 이제 마님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화장품을 희생하려고 했어요. 보상으로 받은 거였죠. 그 후에 그녀는 그 화장품을 마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로써 시안의 일이 훌륭해졌어요. 그러자 마님은 기뻐하며 그를 궁으로 시녀가 되도록 보내요. 그 집의 다른 모든 소녀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하녀가 되기 위해 온 한 소녀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시안을 껴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시안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그녀를 만나서 매우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한 후에도 시안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잭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남자의 오래된 기억을 시안 안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만난 후 매니저는 시안이 이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여주인들 밑에서 한편 시안은 와이마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하녀로 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안과 다른 하녀들은 와이마님 방 앞으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하녀는 모두에게 여왕님께서 편찮으시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모두들 먼저 일을 하고 여왕님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이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시안은 어떻게든 와이마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녀는 앞에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비를 봅니다. 그녀의 시녀들, 사실 비에의 얼굴 전체가 얼룩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비는 아무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본 시안은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벽에 막혀요. 비는 시안이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시안이 그의 얼룩진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었죠. 시안은 완전히 갇혔어요. 그래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비의 얼룩진 얼굴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를 약간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그를 거기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비에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럴 나쁜 점이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시안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약간 걱정했어요. 만약 그 일에 실패하면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잭은 비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화장품 키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이로써 시안의 자신감은 자동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일에 프로였으니까요. 다음날 그녀는 비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여 비의 얼굴을 다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차 흉터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비는 시안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빨리 낫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곧 황후의 생일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날 그의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비는 시안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빨리 낫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곧 황후의 생일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날 그의 얼굴에 얼룩이 가득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아는 말을 줄이고 결과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비는 이에 동의하고 이제 황후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는 황후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전에 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후는 그들 모두에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좋아졌는지 놀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황후 자신이 이 모든 일에 관여했을 것입니다. 그 후 그곳에 공연을 보이러 온 7왕자와 9왕자를 보게 됩니다. 공연을.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려 했습니다. 이제 두 왕자는 곧 공연을 보이려고 모였습니다. 7왕자가 9왕자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검술 실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두 사람의 공연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9왕자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7왕자가 적절한 순간에 그를 구해냅니다. 시녀들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을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지퀸 이모는 시안에게 비가 자신에게 수프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어요. 수프를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왕실 부엌으로 수프를 가지러 갔어요. 하지만 거기 요리사가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말해서 놀랐어요. 잘못된 정보를요? 비로부터 자신을 위해 수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시아는 지퀸 이모가 자신을 고의로 여기로 보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는 동안 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도록 하려고요.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얻은 시안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그녀는 비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어떤 수수께끼의 남자가 시안을 강제로 붙잡아 비에게 갈 수 없게 했다. 그렇게 시안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7왕자와 9왕자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시안의 비명을 들었다. 그들이 구하러 나설 때쯤 시안은 이미 그 수수께끼의 남자를 따돌린 후였다. 그리고 그녀는 황자들에게 곧장 가서 그들과 대치한다. 급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게임은 일시 정지되었다. 그리고 잭이 두 왕자에 대한 정보를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시아는 황후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숨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후로 7왕자는 시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시안은 바로 여동생에게 가서 스위 씨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위 씨가 화장을 위해 그녀의 방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안은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거기에 자고 있는 경비병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 경비병은 마님께서 전하를 만나라는 명을 받으셨다고 밝힙니다. 전하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분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전하의 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경비병에게 제지당합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합니다. 마님과 전하께서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안의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왕자가 모두 그곳에 왔을 때 그의 공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구왕자는 그 애첩을 불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구왕자는 모든 것을 7왕 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애첩 부위가 밖으로 불려 나옵니다. 시안의 긴장감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비의 얼굴에 다시 흔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비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안은 지체 없이 그녀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물을 사용해서 얼굴에 남은 클렌징 폼을 씻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여주인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 이모와 황후 자신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두 사람의 손길이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황후가 이모에게 함께 하자고 부탁하고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이모가 온 직후 시아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모와 황후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시아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녀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부이숙 부인이 황후에게 화를 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부인은 그녀에게 화장을 잘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꿈은 그녀에게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녀 자신의 손실이 더 컸습니다. 그 후 그녀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잭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혹은 그녀는 시안이 어떤 꿈을 꾸고 슬퍼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안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인님은 황후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전에 잭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게임을 일시 정지시켜 게임 데이터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국의 허락 없이 게임 데이터를 엽니다. 그 후 그는 게임에서 플롯 미션을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플롯은 자동으로 자체적으로 바뀝니다. 이후 잭은 이 악몽이 시작되기 전에 시안을 성공적으로 죽입니다. 다음날 아침 시안의 눈이 뜹니다. 그러자 그녀는 게임 미션을 완수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때 그녀의 두 자매가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매들에게 자해 이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안은 영부인이 이모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내보낸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자매에게서 시안이 귀인에게 불려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서요. 사실 시안의 용감함을 보고 귀족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귀인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가자마자 시안의 행복은 날아가 버립니다. 귀비의 칭찬이 많을수록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빛의 요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땅으로. 그녀가 아름다울수록 마음이 더욱 맑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비군객에서 시안이 분장사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화장을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녀가 자신의 화장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비궁이 자신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이 브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장은 금방 지워져서 비님 앞에서는 더 옅어 보였습니다. 비님 앞에서 이제 시안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안은 온 정신을 다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으러 갑니다. 곧 그는 귀비의 화장품이 모두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굴이 지성이어서 화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아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할지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잘 설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서 기름기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아는 거기서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한 경비병이 황후에게 불려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후에게. 그녀가 황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두 자매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후 황후는 그녀 앞에서 그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안에게 화가 났던 그녀는 이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온 가족이 왕실에 매우 충성했던 곳입니다. 황후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어머니의 음모였고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왕실의 왕자와 결혼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시안에게 다섯째 왕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결혼 이야기를 듣고 시안은 의식을 잃습니다. 그녀는 어떤 결혼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후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이 결혼에 갇힌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곱째 왕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안을 위해 황후인 어머니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섯째 왕자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안우를 결혼시키는 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다투는 동안 시안우는 자신과 여동생이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도망칠 생각을 하기 전에 칠왕자 자신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해요. 그 후 시안우와 그의 여동생은 큰 위험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시안우에게 화장품을 가져다주는 경비병을 봅니다. 귀족 연회에 화장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서 시안우는 화장품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녀는 경비병을 불러 나머지 화장품을 보러 갑니다. 다양한 화장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모두 다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했어요. 하지만 귀족 콘서트의 허락 없이는 다른 화장품을 만질 수 없었어요. 그 후
시아는 화장품을 모두 가지고 귀족 콘서트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구왕자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시안을 보고 놀랐어요. 곧 그는 그녀가 어머니의 화장을 해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족 콘서트는 사실 구왕자의 어머니였어요. 그 후 시안은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녀는 정성껏 얼굴 전체 화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제 시안에게 마음을 준 구왕자는 그녀의 일을 시작합니다. 한편 시안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무시하고 화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안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떠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그녀는 칠왕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그녀는 먼저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결혼식에서 구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한편 잭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약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그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병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최근에 데이터를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잭은 그의 다음 게임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밝힙니다. 거기서 그는 한 소녀를 편애해야 했습니다. 시아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잭은 그에게 게임 속에 많은 하녀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중 몇몇 하녀들은 왕자와 결혼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꿈을 꾸는 소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은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방 밖에 많은 하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이미 온 주에 퍼져 있습니다. 시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실력이 좋다는 것이 그녀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그녀가 도움을 받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왕자들을 자신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도록 이제 화가로서 그녀는 그들을 모두 돕고 있어요. 화장을 하는 동안 시안의 손 전체가 긁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화장을 하다가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때 그녀의 언니가 거기에 와요. 그녀는 무언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시안에게 화장을 해달라고 부탁해요. 사실 그녀는 구왕자에게 사랑에 빠진 바로 그 소녀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구왕자에게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의 화장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시안은 아침부터 화장하느라 지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생의 걱정을 보고 그녀는 도와주기로 합니다. 이후 그녀는 큰 애정을 담아 동생을 단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아름다워졌습니다. 이후 동생은 자신의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시아는 정원을 거닐러 나갑니다. 그러다 다른 시녀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시녀를 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시녀를 위협해서 쫓아냅니다. 그 순진한 소녀는 시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후 시안은 이 게임을 통과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장을 한 후 더욱 행복해집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언니를 봅니다. 칠왕자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언니를요. 사실 그녀는 그의 청혼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녀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왕자와의 결혼 생각을 버려야 해요. 한편 그는 매우 심각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시안이 그곳에 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칠왕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가 사랑으로 그녀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녀는 여동생을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칠황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딘가에서 칠황자 자신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그 소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시안은 첫 비와 함께 황후에게 갔습니다. 여기서 비는 시안에게 화장을 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시안 덕분에 황제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황후가 자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황후는 그녀의 과거 행실을 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황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황후는 시안을 그곳에서 내보냅니다. 칠왕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그녀를 쫓기 시작합니다. 여기 궁 밖에서 시안은 칠왕자를 통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비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후 시안은 이제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게임을 일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황후의 방으로 직접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그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트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시아는 그녀를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잭에게 이 모든 것이 게임의 허점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허점이라고요? 그러므로 게임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녀는 이 모든 허점을 통해 게임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후 시아는 황후에게 직접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큰 불이 날 수 있도록 말이죠. 게임이 시작되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황후의 결정은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비님이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사방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는 거기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7왕자는 시안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감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순간 시아는 자신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잭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잭은 게임에 많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게임 코딩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7번째 왕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시아는 그가 이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라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잭은 게임을 일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안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먼저 7번째 왕자의 마음에서 모든 사람을 의심했던 기억을 삭제합니다. 마음에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의심했던 기억이 7번째 왕자의 마음, 그리고 게임의 이야기를 바꿈으로써 자신도 놀랍게도 자신이 거기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시안에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자신이 실수로 여동생을 거물이라고 불렀던 것을 말이죠. 여기서 그는 형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거절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안 또한 자신이 7번째 왕자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는 속으로 매우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씨가 매우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7왕자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아는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시아는 귀족 콘서트에 의해 불려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애자 앞에 서자마자 시안에게 화장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 화장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늘 황제와 황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안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귀족 콘서트에 화장을 잘한다면 그녀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황후께서 귀족 연주회 화장을 잘못하면 스스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음 순간 귀족 연주회 화장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들을 매우 아름답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그녀는 머리도 썼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들에게 황후처럼 큰 드레스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큰 벽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귀족 연주회가 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황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화장을 하고 나서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잭이 그녀에게 와서 그녀를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때 황후의 경호원이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황후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황후에게 오자마자 시안의 두려움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사실 그는 귀족 콘서트 장식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행위에 대해 그를 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화장실에서 빼고 세탁일에 직접 배치합니다. 이렇게 시안의 고난은 더해집니다. 그녀는 다음 순간 매우 슬퍼하며 울먹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이와 다른 동료들은 그의 벌에 대해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안은 세탁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세탁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중간에서 그녀는 7왕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그는 시안의 벌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시안은 자신의 걱정을 거부합니다. 어차피 자신은 하녀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녀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 모두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말한 후에 그녀는 거기서부터 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 왕자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다. 그녀에게 사과한 후 그는 그녀를 위해 얼마나 잘 생각하는지 말해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하녀로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착한 소녀로 본다.
이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쪽에서 왕실인장을 준다. 그래서 그녀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시안의 레벨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세탁소로 바로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탁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잭도 그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옷을 빨면서 시안의 손이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우 나쁩니다. 그러자 잭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장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그가 시안을 잠시 동안 행복하게 만드는데 성공하게 합니다. 그는 또다시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구왕자가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걱정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에게 궁궐의 특별한 축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실 공주의 화장을 할 일을 얻었습니다. 이제 시아는 행복합니다. 이제 그는 이곳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기쁘게 그 일을 준비합니다. 이후로 그는 조수가 되어 공주 화장을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전에 그녀는 화장품을 가지러 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많은 시녀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소녀를 만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함께 화장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주가 와서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제 시아는 그 소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시안에게 자신의 화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언니들이 아니라 여기서 시아는 그녀에게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귀족 콘서트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듣고 나서 그 소녀는 그들에게 더욱 화를 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녀는 시안에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위협합니다. 그 후로도 시안은 그녀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공주라는 것을. 그날 밤 시안이 방에서 쉬고 있을 때 구왕자가 그곳에 옵니다. 사실 그는 시안의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안은 그가 온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을 보자 그녀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고는 그 공주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아침에 그를 괴롭히러 왔던 공주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여자아이가 다름 아닌 9번째 왕자의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안을 돕기 위해 그는 여동생과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시안은 일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때 7번째 왕자의 여동생이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안에게 알레르기용 화장품을 줍니다. 자신의 여동생 얼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시안은 자기 실력으로 그를 놀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시안은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모든 소녀들이 황후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구왕자의 여동생은 다른 자매들에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무례한 행동으로 말이죠. 그녀는 심지어 그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오빠인 구왕자에게 왔을 때 황자는 그녀의 얼굴을 비웃었습니다. 얼굴을 말이죠. 사실 그녀의 얼굴은 화장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매는 이 반응을 보고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시안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그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머니이자 귀비인에게 이야기하여 그에게 벌을 주도록 합니다. 황후 또한 시안을 매우 증오했기에 그녀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계속해서 시안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구왕자는 시안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시안은 앞으로 나서며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자매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안을 세게 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7번째 왕자가 나타나 사건을 막습니다. 여기서 여동생을 때리려던 손이 꺾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자가 한여를 구하기 위해 나서다니 놀랐습니다. 여기서 황후는 그의 행동에 다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후 시안은 방에 앉아 왕자가 왜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 생각합니다. 그때 시안을 어느 정도 좋아하게 된 잭이 그녀를 돕기 위해 옵니다. 여기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 아닌 9번째 왕자였는데 시안을 위해 립스틱을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시안에게. 그는 시안에게 립스틱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아는 그를 친구로만 생각했기에 그의 고백을 거절하고 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왕자는 일단 물러섭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안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잭이 시안 앞에 나타나 그의 처지를 비웃으며 웃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 그는 회사에서 보낸 선물을 나누는데 시안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받습니다. 같은 날 밤 시안은 이야기 초반에 보았던 것과 같은 꿈을 다시 꿉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꿈을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7번째 왕자는 화살의 표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신을 차린 후 시아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든 자신을 제어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아버지가 현실 세계에서 그녀에게 써준 편지를 받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읽고 나서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짠합니다. 하지만 잭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는 이 게임을 끝내지 않고서는 그녀가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아는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왕자가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둘 다 시안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함께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는 그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두 시녀는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왕자가 한 하녀를 만나러 온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시아는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임에 무언가 업데이트된 것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은 왕자를 혼자 남겨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밖으로 나온 잭이 이제 자신의 시스템을 놀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는 이 게임에 새로 들어온 여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녀가 어떻게 그리고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시안을 러브라인 플롯으로 놀리는 것을 봅니다. 혹은 그는 잠시 게임에 이 플롯을 잘라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시 물러섭니다. 즉 이제 게임 속 러브라인 플롯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7번째 왕자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병사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눈 후 어딘가로 가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때 그의 물건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시안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시안에게 말이죠. 그가 시안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그는 시안에게 화살을 쏘아 공격합니다. 이렇게 그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꿈에서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시안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가서 자신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몇몇 병사들이 그의 방에 옵니다. 누군가 그들의 숙소에 독을 놓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그것을 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숙소에 독을 놓고 그들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준비가 왕자의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후 제국의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왕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거기에 가서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시안을 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언니가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왕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격 전에 조사를 위해 떠났다는 것을요. 여기서 시녀가 시안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왕자가 그녀를 위해 남겨둔 선물이죠. 하지만 서둘러서 그녀에게 직접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선물에는 매우 귀한 화장품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꽤 놀랐습니다. 그 다음 잭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게임 제작자와 이야기하려고 연락한 잭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위험에 대해 경고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제작자는 잠자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잭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그에게 게임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마치 게임의 모든 캐릭터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즉 그들의 IQ가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AI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AI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창조주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고치기 위해 다른 창조주와 이야기하러 갑니다. 하지만 잭의 상태는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후 시아는 돌아다니다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잭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잭이 그 순간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구왕자가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는 시안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안은 그를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구왕자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에게 오히려 그와 함께 앉아서 그를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형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시아는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7왕자를 봅니다. 이제 후의 왕국을 찾아온 자입니다. 수색 중에 그는 자신의 군인으로부터 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왕자는 곧바로 그 상자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르력 끝에 그는 그 상자를 엽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도 화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후나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를 애워쌉니다. 사실 그것은 모두 그 새로운 여자아이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통해 왕자를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왕자에게 그가 이 화장품에 갇혔다고 밝힙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안 시녀에게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는 자신과 시아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시아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왕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녀의 소유물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에는 그가 왕비의 화장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왕비의,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일이 온 왕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시녀들이 시안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화장품 같은 것을 훔쳤다면요? 그러면 그만을 위해서만 이럴 겁니다. 여기서 시안은 왕자의 감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9번째 왕자가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무언가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황후에게 불려갑니다. 그 후 왕자가 그녀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아는 그를 거절합니다. 그 순간 시아는 황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다른 왕국의 왕이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공주를 자신의 왕자와 결혼시키면 7왕자를 떠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황후는 왕자의 감금에 대해 시안을 책임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자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왕국의 왕자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시안은 가짜 왕자로 그 왕국에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시안은 원하더라도 이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이 이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9황자는 그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납니다. 아니면 황후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안이 그를 막습니다. 이렇게 시안은 공주처럼 치장을 하고 시집을 갑니다. 그녀의 세 자매는 여동생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합니다. 한편 새로운 여자아이는 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녀의 인공지능에. 그래서 7황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새로운 여자아이는 새로운 생각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마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황소를 통해 왕자를 조종하려고 했어요. 한편 시아는 자신의 마차를 타고 그 왕국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 길 때문에 그녀는 매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녀는 다시 잭을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판 후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이후 새로운 여자아이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시안의 마차가 오는 곳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7번째 왕자도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7번째 왕자를 조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황소를 통해서. 여기서 시안의 눈이 7왕자에게 향하는 순간 그녀는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일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황자가 이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잭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이후 마녀는 7왕자에게 시안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황자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안은 게임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왕자에게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는 모든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안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깨닫습니다. 그 후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시안을 자기 곁으로 데려옵니다. 이제 그는 시안을 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먼저 시안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 모두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녀 소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약간 놀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거기서 도망쳐요. 이후 시안은 아주 멀리 도망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인 후에 왕자는 시안에게로 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아는 갑자기 잭과 마주쳐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잭이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여기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사라졌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잭은 그녀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한동안 고장이 났던 거예요. 여기서 시안과 함께 있는 잭을 본 왕자는 위협을 느껴요. 그가 잭을 공격해요. 하지만 잭이 그를 제압하고 기절시켜요. 여기서 프린스가 기절한 후 잭은 그를 안전하게 동굴로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전히 잭에게 화가 난 시안을 봐요. 하지만 잭은 자신의 지능을 이용해서 시안에게 화장품 세트를 줘요. 그리고 시안은 쉽게 설득당해요. 이후 시안은 같은 화장품으로 프린스의 얼굴에 자국을 내기 시작해요. 사실 그녀는 그가 도시 전체에서 수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해서 프린스가 눈을 떠요. 그러자 그가 다시 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안이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잭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의 상인이기도 합니다. 시안의 도움으로 그들의 오해는 풀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시안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안은 왕자에게 자신의 얼굴에 어떻게 흉터를 만들었는지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후 그들은 모두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수색하는 경비병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분장 때문에 그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호텔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시아와 왕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잭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시아와 왕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자가 시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아가 그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잭이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밖을 보라고 합니다. 사실 밖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들 사이에 끼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분장 때문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가 그들을 모두 물리쳤을 때 그 후에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도시를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왕자와 잭 사이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잭도 왕자처럼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경비병들은 이번에는 왕자에게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간 후에 그들은 세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경비병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한 여자를 봅니다. 울면서 왕자를 껴안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마치 오랫동안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 후에 경비병들도 이것이 가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후에 그들은 모두 경비병의 함정에 걸리는 것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그 여자에 대해 묻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왕국 출신의 스파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와 잭 사이에 작은 언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화장을 할지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물로 세수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왕국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왕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경비병들이 그들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두 9번째 왕자의 사람들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9번째 왕자는 자신의 형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가 그를 껴안습니다. 하지만 7번째 왕자가 그를 막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본 잭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때 7번째 왕자가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함께 목욕을 하러 갑니다. 반면에 시아는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충이 그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사얀의 목소리를 듣고 세 사람이 사얀에게 옵니다. 사얀은 아직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더욱 긴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사람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도 볼만했습니다. 사얀의 마음이 잠시 속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모두 사얀을 혼자 남겨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사얀은 방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모두 거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거기에 남아 시안의 화장을 도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세 사람은 시안의 화장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지쳐서 모두 나가라고 말합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시장에서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세 사람을 두고 온 것 때문에 조금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 싸우고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세븐 프린스 잭이 시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고 다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안도 여기서 곤란을 겪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다들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시켜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요? 그러다가 모두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에 따르면 시안이 결혼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큰 죄였죠. 그래서 이제 황후의 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왕자들은 전혀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가라앉을 때까지 다섯째 왕자와 함께 있으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왕자요? 여기서 시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동의해야 했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다섯째 왕자에게 갑니다. 다섯째 왕자는 매우 아름다웠고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안이 자신의 궁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잠시 후 시안의 눈은 다섯째 왕자의 시녀에게 향합니다. 그녀는 그와 같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안은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잭을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옵니다. 여기서 잭은 이제 이곳을 떠난다고 그녀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반면에 두 왕자는 모두 시안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시안을 봅니다. 왕자에게 자신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주문하라고 말하는 시안을요. 나중에 그의 경쟁에서 유용하게 쓰일 물건들이죠. 네, 잠시 후 시안의 메이크업 경쟁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승리하여 자신이 무적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모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에 대해 다섯째 왕자도 그를 칭찬합니다. 잠시 후 그 대회도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시아의 응원을 위해 많은 소녀들이 와 있었죠. 그리고 그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잭을 봅니다. 낯선 사람으로서 거기에 온. 사실 그는 이제 대회에서 시아와 싸우게 될 거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시에게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해라고 말해요. 거기서 아홉 번째 왕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행복에 미쳐서 형에게 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음 순간 잭과 시안의 메이크업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 후보를 보충하고 있었던 곳에서 싸우다. 하지만 시안의 메이크업이 잭의 메이크업보다 훨씬 낫습니다. 잭도 이 점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메이크업만으로는 승패를 가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많은 노력이 끝난 후 이제 전체 관객이 투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이 대회의 승자가 됩니다. 잠시 후 모두 한 명씩 투표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안의 불안감이 많이 커집니다. 그녀는 게임에서 이기려고 NPC를 사지 않았다는 것을 잭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잭은 그녀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연기력만 따진다면 잭의 승리는 100%였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장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더라도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시안이 이 대회에서 우승했음이 밝혀집니다. 잠시 후 시안은 자신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섯째 왕자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궁궐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게임이 일시 정지되어 멈춰선 시녀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게임 개발자들이 시안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잠시 후 모든 개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게임의 모든 AI를 삭제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잭도 포함해서요? 잭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잭은 너무나 발전해서 이제 게임 코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수정할 수 있었어요. 자기 맘대로요? 그리고 게임 개발자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게임에서 영구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아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잭이 이 게임에서 나가면 다시는 이 게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게임에 남을 수 없다는 걸요. 게다가 시아는 잭을 매우 아끼고 있고요. 여기서 잭은 시안을 위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잭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게임, 이런 식으로 그녀는 개발자 앞에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잭 때문에 게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게임에.
한편 모든 개발자들이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이안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후 잭은 이제 사이안을 껴안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는 화장을 하느라 바쁩니다. 매일 많은 여자아이들의 화장을 해주는 곳에서요. 어느 날 화장을 마치고 나가려던 중에 잭이 밖에서 그녀를 멈춰 셉니다. 그리고 다섯째 왕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잭의 얼굴을 봅니다. 약해서 말라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립스틱을 꺼내 그의 입술에 발라줍니다. 하지만 그때 일곱째 왕자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그는 약간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화가 난 건 시안이 쓴 립스틱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시안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립스틱이었죠. 그 후 시안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발이 걸려 넘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자가 그녀를 구해줍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첫째 왕자의 궁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 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첫째 왕자는 자연보다 조금 더 나빴습니다. 그의 눈이 다섯째 왕자의 시녀에게 떨어졌을 때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놀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다섯째 왕자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왕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망쳐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안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시녀를 때립니다. 잠시 동안 두 왕자 사이의 싸움을 진정시킵니다. 같은 일곱째 왕자는 시안이 이 모든 것을 일부러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 일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7왕자가 나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여기서 5왕자는 자신의 형제의 행동을 보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황후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황후는 그들이 모두 시종 때문에 싸웠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 모두에게 7왕자의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를 방에 가두는 것을 벌로 삼으라고 그에게 의견을 줍니다. 벌로요? 그녀는 다섯째 왕자에게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가 매우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기량을 갈고 닦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홉째 왕자는 그들의 싸움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런 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안의 차례가 옵니다. 황후가 그에게 매우 화가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세탁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매우 슬픕니다. 이런 식으로 일해야 샜던 것이 두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5왕자의 시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또한 세탁장에서 일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둘 다 세탁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잭이 시안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매번 그랬듯이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여기서 잭은 시안에게 처음으로 그 화장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안이 그렇게 하자 잭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시안을 좋아하기 시작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순간 시안은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은 어떤 병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안내원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안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경비병에게 거기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비병이 한 번도 그녀 말을 듣지 않자 시안은 자신의 특별한 무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7왕자가 준 왕실인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의 도움으로 그녀는 그들을 성공적으로 겁주네요. 하지만 그때 한 병사가 나서서 이 도장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안은 7왕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비병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7왕자 자신이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경비병들을 쫓아냅니다. 이후 7왕자는 시안에게 사과하고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와 합류하여 세탁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주변의 모든 시녀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경비병이 7번째 왕자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번째 왕자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아는 여기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아는 그곳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잠시 후 시안이 자신의 방에 도착했을 때 잭이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는 시안과 7번째 왕자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시안에게 어떤 NPC와도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금한다. 시안은 잭이 지금 그의 행동에 불타오르고 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여기서 그녀는 무언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9번째 왕자가 그의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는 시안에게 5번째 왕자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거기에 왔다. 하지만 시안은 결국 왜 그가 직접 이것을 주러 오지 않았는지 놀랐다. 선물을 그리고 그를 위해 보낼 필요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서 왕자는 그에게 5번째 왕자가 이제 다른 곳에 도착했다고 밝힌다. 왕국과 싸우려고. 그래서 시안의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어. 이 모든 말을 들은 시안은 꽤 놀랐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왕국의 왕과 함께 있던 같은 마녀 소녀를 본다. 여기서 왕은 새로운 소녀가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영원히. 그리고 이 슬픔은 그에게 보일 수 없다. 여기서 그는 마녀 소녀에게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말한다. 그러자 마녀 소녀는 그에게 복종한다. 하지만 그녀는 왕과의 약속을 지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왕은 기꺼이 승낙하고 자신의 모든 군사를 그녀에게 넘겨줍니다. 다음날 아침 마녀 소녀는 군대를 이끌고 어떤 곳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이 경계의 특별한 점은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녀 소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군대에게 완전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밤 시안과 시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종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째 왕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그는 왕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문제가 생기자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듣게 된 이후 그는 영원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삶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그를 감금하고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이 오황자에게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황자의 눈이 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무리들로부터 구해내어 자신의 시종으로 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오황자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전투에서 오황자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편에 있는 오황자를 봅니다. 이웃나라의 상태를 보고 매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적들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한 병사가 오왕에게 이상한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음 순간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경계가 형성된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왕이 그 보이지 않는 벽에 손을 대자마자 화살이 그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이때 그는 이곳이 결코 만만치 않은 위험한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그 후 9째 왕자가 나옵니다. 5째 왕자에게 전투에 나설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7째 왕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시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가 무사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시안도 그를 위해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9째 왕자가 군대 전체를 이끌고 출발하기로 결정됩니다. 다음날, 그날 밤 시안을 만나러 온 잭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시안에게 자신의 것을 특별한 스프레이를 줍니다. 사실 오늘이 시안의 18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구왕자는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하지만 그는 같은 시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오황자에게 가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황자는 그를 데려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의 요청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오황자는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황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편지를 읽은 후 그들은 모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황자는 그 시종을 보고 매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에게 거기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고했고
그와 함께 있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너무 완고하다면 황자는 무기를 들고 그를 공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황자가 처음으로 그렇게 화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거기서 돌려보내기 위해 그런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전장이었고 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왕자는 시종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우리는 왕자가 그를 어딘가에서 매우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다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시종에게 다음날 일을 그만두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왕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왕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옵니다. 시종은 자신의 물건을 챙겨 이곳을 떠납니다. 영원히. 이 기간 동안 그는 9번째 왕자를 만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집. 아마 감금될 곳이겠지.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5째 왕자에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9째 왕자는 시종을 공격하고 5째 왕자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미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종을 공격하고 5째 왕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미치광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시종은 또한 이것을 5째 왕자에게 말하면 그의 모든 관심이 전쟁에서 저에게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스스로 감추었습니다. 그 후 시종은 오래전 떠났던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 후 시종은 말을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게에 들러 할머니께 가족에 대해 여쭤봅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가족이 여전히 이곳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행복하게 자신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비병에게 막힙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왕자가 왕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자마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시종의 어머니는 아들의 귀환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그를 껴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그의 귀환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착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이 그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군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군대를 5째 왕자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요즘 많은 적들이 자신의 왕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든 적들과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모의 명령으로 감금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규칙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시안을 봅니다. 귀족음악회를 통해 구왕자의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에는 시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시안의 긴장감은 2배로 증가합니다. 그가 그 시종의 가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귀족을 통해 오황자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 연주회. 그가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도록. 여기서 그녀는 편지를 보내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왕실인장을 경비병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시안의 긴장은 끝났다. 하지만 그때 그는 7왕자를 만난다. 그가 시안의 긴장감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시안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 당장 시종을 찾아 돌봐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찾아 나섭니다. 긴 여정 동안 시안의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서 구토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7번째 왕자는 멈춘 후 하룻밤 쉬기로 결심한다. 모든 것. 이후 5왕자를 보게 됩니다. 시아누가 보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전쟁 한쪽 편에 있는 시종을 만나러 갑니다. 시종의 가족에게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제 시종의 정보가 다른 왕자들에게 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에게 말이죠. 만약 이것이 왕자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은 왕자에게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왕자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모여 시종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종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기로 말이죠. 그러면 왕자는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시종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모두는 사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꺼이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경비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왕자에 대해 모두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러 온 왕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시안과 7번째 왕자가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왕자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차를 끓여오라고 합니다. 7번째 왕자는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말문이 막힙니다. 여기서 7번째 왕자가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숨기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5번째 왕자가 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자신의 하인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포획 당시 함께 있던 같은 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경비병에게 맞았습니다. 그때 5째 왕자가 그곳에 옵니다. 여기서 5째 왕자는 자신의 하인이 이런 상태인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무사히 데리고 나옵니다. 잠시 후 5째 왕자, 7째 왕자, 그리고 시안이 보입니다.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동안 쇼핑을 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5째 왕자가 그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안은 자신이 말한 그 주리게임 버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시안은 자신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지능을 이용하여 잭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잭이 게임 버그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시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게임에 다른 버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잭은 이 버그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서 고쳐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시안은 이제 약간 걱정됩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 시안은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다음날 모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잭이 그들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는 그들에게 시안의 부탁으로 여기 왔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버그를 고치기 위해서요. 한편 7왕자와 잭 사이에 말 경주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조금 갔다가 그들은 그들의 조언자를 만났어요. 9왕자와 맥과 함께 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길 중간에 멈춰야 했어요. 잠시 후 7왕자와 5황자가 그 조언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멈춰 섭니다. 여기서 한 조언자가 검은 그림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여기서 그 검은 그림자가 이제 조언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를 7왕자에게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고 7왕자를 처벌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 후 7왕자가 병사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고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5왕자가 말들이 그를 짓밟을 때까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본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형벌을 미루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은 이에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지 지지 않을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진다면 그 형벌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5왕자는 그들이 전쟁에서 진다면 자신이 여기서 희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황자는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은 거기서 떠납니다. 그리고 좀 멀리 간 후에 그의 몸에서 그 검은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얼마 전에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왕자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시안을 봅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사랑이라는 주제에 이르자 시안은 모릅니다. 아무것도요? 여기서 왕자는 처음으로 시안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안의 입으로도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안은 그와 잭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둘 다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시안은 어딘가에서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자 잭을 만납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곳에서요. 시안이 자신보다 왕자를 더 좋아해서 그는 질투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투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잭도 그들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잭이 그들 무리에 깨 있었던 것이 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안이 매우 화를 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전투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전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적을 어디서 공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시아는 적의 화살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남는 대신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대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 왕자는 그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승리에 대해 단호합니다. 그리고 7번째 왕자가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안이 그 전투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전투에서 지더라도 그러면 그녀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겁니다. 마치 게임을 다시 시작해서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자신의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안과 왕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안은 그가 자신을 데리고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오해였습니다. 왕자가 그의 손에 갇혀 그 전투에 싸우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그녀를 구하러 갑니다. 여기서 시안은 어떻게든 잭을 부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기에 게임 체크 포인트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잭은 자신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안은 그에게 자신을 우리에서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잭은 재빨리 그녀를 풀어줍니다. 그러자 시안은 재빨리 그 전투로 갑니다. 그녀는 적절한 시간에 와서 왕자를 봅니다. 그녀는 그가 그에게 많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전투도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군대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군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적들이 활로 군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적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들의 화살은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일종의 게임 버그였습니다. 그리고 시안과 잭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게임 버그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그가 수정될 때까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왕자의 군대는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문제는 모두에게 해결되었습니다. 적의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벽 결함도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자의 군대가 그들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때 9번째 왕자의 눈이 그 마녀 소녀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궁전으로 가서 그녀와 싸웁니다. 얼마 후 모든 왕자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9번째 왕자가 감금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구하고 싶다면 시야를 그에게 넘겨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9번째 왕자와 마녀 소녀를 봅니다. 여기 누가 감금되었었죠? 아니면 구왕자가 그 여자아이를 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는 그의 눈에는 매우 귀여웠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아이는 반대편 왕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그녀가 같은 여자아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요. 즉 그는 그녀를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녀의 무게를 덜 매기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큰 소리를 듣고 나서 왕자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 소녀는 작은 몸집에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 후 시안을 봅니다.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비병이 그녀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의 손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혹은 그가 그 마녀로부터 그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시안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가 편지를 읽을 때 놀랍니다. 그 여자애가 시안에게 좋은 글을 써주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게임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왕자님들 중 한 명에게 부탁해요. 그 중 한 명을 그녀에게 넘겨주라고요. 그 마녀에게 그 편지와 함께요. 그녀를 위한 많은 선물들도 함께 보냈죠. 하지만 이 때문에 시아는 걱정하게 돼요. 화장품과 남자아이들 중 내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죠. 다음 만남이 여기서 열리죠. 다음 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시안이 그 마녀를 만나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는 9번째 왕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얼마 후에 시아는 그 마녀를 비밀리에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러자 모든 왕자들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시안이 그녀를 혼자 만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후 시안은 그들 모두를 만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 후 시안과 잭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마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그녀의 위치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이후 시안과 그 마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안은 그 마녀가 자신의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시안에 비해 약간 불운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람들의 피를 화장품과 돌로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시안처럼 아름다운 NPC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그녀는 잭에게 가서 그에게 매달리려고 했어요.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잭이 그녀에게 9번째 왕자에 대해 물었어요. 그 여자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곳 어딘가에 그를 숨겨두었다고 밝혔어요. 2층에. 그때 경비병이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왕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모두 몰래 2층으로 갑니다.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요. 윗방에서 소리가 들린 직후 마녀는 시안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녀는 왕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시안이 마녀를 막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툽니다. 그때 5째 왕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녀는 5째 왕자의 아름다움에 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이용해 특수 능력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녀는 5째 왕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5째 왕자와 싸울 시간이 되자 5째 왕자가 쉽게 마녀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게임 소프트웨어와 이야기하고 있는 잭을 봅니다. 그는 게임의 버그를 수정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의 결정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소프트웨어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여기서 그는 잭에게 이 모든 버그를 고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잭은 그에게 여기서 버그를 고치지 않으면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탐욕스럽게 잭에게 이 일에 함께한다면 이 세계에서 시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잭은 그와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안을 좋아하지만 그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그에게 밝힙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할 수는 없다고요. 여기서 그의 결정은 소프트웨어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9번째 왕자의 꿈속에서 다음 공격을 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에게 어떻게 미래의 그와 함께 마녀 여인과 살 수 있는지 밝힙니다. 순간들을요. 하지만 그러려면 파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한 후에 9번째 왕자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잭은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듣지 말라고 조언도 합니다. 7왕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서워서 시안에게 바로 갑니다. 그 후에 잭도 봅니다. 이제 시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세계가 어떻게? 여기서 잭은 그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순간에 시안은 7왕자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그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잭은 시안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시안과 이야기한 후 그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소프트웨어는 이번에는 잭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그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잭은 시안의 행복이 7황자와 함께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그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등장인물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시안을 만나러 온 7왕자는 의식을 잃은 후 시안의 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시안은 그가 매우 괴로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키스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로써 7왕자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던 9왕자를 봅니다. 그는 7왕자의 배에 칼을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7왕자의 목숨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시안이 잭에게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잭은 여기서 그의 목숨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황자의 목숨을 구한다면 자신의 친척 중 한 명을 잃어서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안은 황자를 제외한 다른 누구와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신의 임무를 엉망으로 만든 후 그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잭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아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시아는 이 모든 걸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잭의 희생과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이 완전히 고쳐집니다. 그 후 마녀 소녀는 조수에게서 알게 됩니다. 이제 현실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것은 모두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치르 왕자의 집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마녀 소녀가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녀가 게임의 버그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사막 지역에 있는 버그를. 그들은 모두 그 지역에 도착합니다. 마녀 소녀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전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곧 게임의 중요한 버그들이 회사에 의해 수정됩니다. 그리고 잭도 돌아옵니다. 잭이 돌아온 후에 그는 그들을 모두 꺼낼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게임 세계가 끝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왕자들이 그들과 함께 현실 세계로 갈 준비를 마쳤어요. 잭의 열쇠를 푼 후에 그들은 모두 현실 세계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는 잭과 최후 번째 왕자와 함께 블로그 채널을 만들었어요. 5번째 왕자와 그의 시종은 함께 향수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9번째 왕자는 마녀 소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